일부에서는 김윤우가 이 살리타의 부대와 전면전을 치렀을 것이며 그 과정에서 살리타가 날아오는 화살에 맞아 죽었을 것으로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처인성 전투를 이끈 지휘관이 장군이 아닌 승려 김윤우라는 점, 그리고 몽골군과 싸운 사람들이 정규군이 아닌 일반 백성이었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몽골군 총사령관 이 살리타의 군대와 맞서 싸운 사람들이 정규군이 아닌 일반 백성이었다는 점이 의아하지 않으십니까? 그들은 왜 직접 칼과 활을 들고 전장에 나섰던 걸까요? 경기도 용인시 남사면에 위치한 처인성터. 성터 앞에 세워진 승첩 기념비가 아니라면 대몽 항쟁 시기 치열한 전투의 흔적을 찾아보기 힘든 작고 야트막한 동산의 모습이다. 하지만 성터 안으로 들어가면 느낌이 달라진다. 처인성은 흙으로 쌓아올린 토성인데 1998년 발굴 결과 성곽을 따라 목책을 높이 쌓았던 꽤 견고한 모습의 토성이었음이 확인되었다. 여기는 이제 발굴 결과 이제 남문지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곳입니다. 근데 그 남문지를 문지를 만들기 위해서 했던 어떤 시설물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발굴돼 대부분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 길도 어느 정도 확인이 되었고요. 그 지금 저쪽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그 건물지도 역시 확인되었습니다. 비교적 큰 건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유물들을 통해 볼 적에 통일신라부터는 이 지역에서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처인성에는 고려부터 조선 초기까지 식량을 보급하는 군창 기지가 있었다고 전한다. 둘레가 채 500m도 되지 않은 이 작은 성이 중요했던 이유인 것이다. 발굴 당시 입구로 추정되는 건물지 흔적과 함께 토기와 기와 등 다양한 유물들이 함께 쏟아져 나왔다. 그중엔 철제 무기류도 있었는데 무엇보다 놀라운 건 바로 고려의 칼이었다. 현재 고려시대 칼이 출토된 곳은 단 2곳뿐이다. 고려시대 칼의 중요한 특징인 칼코. 칼코는 칼을 쥔 무사의 손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삼국시대의 칼과 고려의 칼을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이다. 한쪽 그 성벽 길이가 100m도 채 되지 않는 조그마한 곳에서 어떻게 전투를 치렀는지 지금도 의아해할 정도로 아주 작은 규모의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사할 때에 과연 여기서 어떤 고려 후기 몽고와 전쟁을 치를 시기의 유물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 하고 의아해했었는데, 그러면서도 아주 유명한 역사의 현장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조그만 구역만을 시범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외에도 아래로 한 삽 정도 깊이 파고 들어가서 그 아래쪽으로는 많은 유물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그 역사의 현장임을 바로 알게 됐습니다. 무덤이 아닌 성터에서 칼이 발굴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이것은 처인성에서 칼을 수습하지 못할 정도로 매우 급박한 사건이 벌어졌다는 걸 의미한다. 그 사건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13세기 몽골군은 뛰어난 기마병을 중심으로 전 세계를 정복해 나갔다. 그러나 그들도 수전과 공성전에는 약점을 가지고 있었다. 고려의 집권자 최우가 강화도로 고려의 수도를 옮긴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강화도는 몽골군을 방어할 수 있는 천혜의 요새였다.
강화에 도착한 고려 조정은 우선 개경에 있는 궁을 그대로 본떠 왕궁을 지었다. 궁궐이 만들어지는 동안 궁을 보호하는 내성을 쌓았다. 내성은 강화읍과 선원면 일대를 둘러싼 광대한 토성이었으나 개경 환도와 함께 몽골의 요구로 허물어버려 현재는 조선 숙종 때 개축한 석성이 남아있다. 처인성 승첩 다음해인 고종 20년 고려 정부는 육지와 맞닿아 있는 동쪽 해안가를 따라 외성을 쌓고 몽골의 침입에 대비했다. 고려 고종이 이제 강화로 천도해가지고 그 다음에 강화 외성을 이제 그 토성으로 쌓았습니다. 그런데 그 토성의 흔적이 장고원 세월에 잊혀졌지만은 조선조에 들어와서 숙종 임금이 다시 개축하면서 석축을 했습니다. 그 석축으로 한 그 기단이 지금 이렇게 여러 기단이 이제 돌 기단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이겁니다. 지금은 흔적만 남아있지만 축성 당시 이 외성의 길이는 수십 킬로미터에 달했다고 한다. 궁궐을 둘러싼 내성 주위로 다시 중성을 쌓고 육지와 면한 해안가에는 외성을 세워 견고한 방어체계를 갖춘 군사요새. 800년 전 전시수도 강화의 모습이었다. 그리고 고려의 최정예 삼별초 부대가 강화도를 수비했다. 이렇듯 최씨 무신 정권의 대몽 항쟁은 철저히 강화도 방어에만 집중돼 있었다. 강화도 천도한 후로는 정규군을 거의 투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그 별초군을 이제 부분적으로 투입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지방에서의 여러 가지 이 항전의 내용을 뒷받침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전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이것은 강화도 정부가 정면 대결보다는 다른 여러 가지 방식에 의해서 문제를 완화시킨다. 그리고 또 정규군은 강화도를 지키는데 주로 투입을 한다. 이런 그 전략의 결과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고려의 모든 군사력이 강화도에 집결되어 있는 상황에서 백성들은 몽골의 공격에 무방비로 방치됐다. 따라서 고려의 백성들은 생존을 위해 스스로 싸워야만 했던 것이다. 김윤후가 스스로 자신의 공을 낮췄던 것은 그 당시 고려 백성들의 처절한 항전 상황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김윤후가 자신의 공을 사양한 후 처인 부곡은 천민 거주구역인 부곡에서 일반 백성 거주구역인 처인현으로 파격적으로 승격됐다. 13세기 당시 세계는 몽골 제국의 것이었습니다.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강력한 정복 전쟁이 몽골에 의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 몽골은 30여 년 동안 고려를 6차에 걸쳐 침략하게 되는데 이 중 결정적인 전투의 패배로 인해서 고려에서 철수하게 된 경우는 단 2번이었습니다. 바로 2차 처인성 전투와 5차 충주성 전투가 그것입니다.